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1회차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이번 주도 일단은 주중에 경기가 있는 팀들이 있고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가 있는 팀들이 있어서 현재까지의 모습들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3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위 빌바오 대 19위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셀타비고와 0대0 무승부, 에이바르는 비아레알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빌바오는 카파 선수가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코레아 그리고 무토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무 3패로 2연패 및 원정에서는 3연패 10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에이바르 공격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나 역습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결정력이 너무 좀 떨어지는 팀이고요. 지난 경기도 페널티킥에서 또 실축을 했었던 그런 에이바르였었습니다. 이번 지난 경기에서의 페널티킥은 지지난 경기 때는 그때도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드미트로 키퍼가 이제 페널티킥에 실축을 했었고 이번에는 드미트로 키퍼가 차진 않았지만 또 페널티킥에서의 실축이 있었던 그런 에이바르였었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측면이나 이런 크로스 수비에 좀 취약한 점, 뒷공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승리가 없던 그런 비아레알이죠. 비아레알에게 탈탈 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홈에서 일단은 빌바오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체력적으로 두 팀이 비등한 상태 그리고 주말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던 빌바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빌바오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팀이고 이런 빌바오 상대로 에이바르의 결정력으로는 좀 득점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빌바오의 로테이션으로 이번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중에 이런 경기들이 있고 해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빌바오였었는데 이번 주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전 멤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에이바르의 수비 정도는 무난하게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빌바오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0위 셀타비고 대 3위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는 빌바오와 0대0 무승부, 레알은 엘체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셀타비고는 알바레스 그리고 모우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2무 1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디아스, 카르발, 마르셀로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3승 2무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좀 많은 편이고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레알의 라모스와 벤제마가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레알 사이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런 부담이 있을 거고 엘체 상대로도 고전했던 그런 모습들 셀타비고가 홈에서는 괜찮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한 경기지 않을까,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경기력보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결과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이 8강에 진출한다면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무승부까지 포함을 해서 레알 사이드로 갈 것이고, 진출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알의 최근의 모습은 경기력으로 좀 우위적인 모습보다는 멘탈적 이런 위닝 멘탈리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멘탈적인 요소가 더 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초안의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진출을 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다시 지금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는 아마도 레알 사이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22 우에스카 대 13위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우에스카는 바르셀로나에게 4대1 대패, 오사수나는 바이돌리드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 실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 루벤, 론카글리아, 페레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앞서 경기들에 있었던 에이바르와 비슷한 그런 결정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정력이 좋지는 않지만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라든지 크로스 공격 자체는 좀 괜찮은 장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 그리고 강등 버프가 과연 발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팀입니다. 상대팀 오사수나와 비교했었을 때 경기력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 바이돌리드와 비기긴 했었지만 좋았던 장면들이 있었고 좀 골치소도 나오면서 다소 좀 아쉬웠던 그런 오사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우에스카의 무패 투픽이면 오사수나 사이드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지만 아마도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에스카의 무와 패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사수나는 강팀에게도 잘 비비지만 반대로 약팀에게도 좀 고전하는, 잘 비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오사수나고 수비적으로도 일단 제공권에서는 불안한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이 좀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과 강등 버프를 다시 한번 믿고 초안에서는 우에스카의 단통 무승부 쪽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는 오사수나와 0대0 무승부, 세비야는 베티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바이돌리드는 가르시아, 에르비아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있죠. 비달 선수가 일단은 결장 예정입니다. 지난주 주중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 이번주 주중에는 또 리그 경기가 있는 그런 세비야이기 때문에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팀이라서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변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경기고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초안에서는 일단은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잡을 팀들은 좀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바이돌리드의 이런 공격진의 개인 능력, 역습,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자체는 좋긴 하지만 수비가 좀 너무 불안한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그런 바이돌리드고 제공권에서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라서 세비야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크로스 또는 이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이 경기는 세비야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15위 헤타페 대 17위 엘체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아틀레티코와 0대0 무승부, 엘체는 레알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헤타페는 니움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두 경기 연속으로 이제 퇴장자가 나왔었고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있습니다. 세비야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주중에 경기가 있는 엘체보다는 헤타페가 좀 유리해 보이고요. 경기력은 엘체가 크로스나 세트피스 외에는 공격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지난 경기도 일단 슈팅이 3개밖에 없었던 그런 엘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이카와 모렌테의 좌측 라인 그리고 공격진의 능력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결론적으로 아틀레티코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고요. 이번 시즌 공격과 수비 모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쿠쿠레아가 복귀하고 나서의 경기력은 더 나아 보였습니다. 또한 홈에서의 경기는 확실히 좀 좋은 경기력을 그나마 원정보다는 보여주고 있는 팀이 헤타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홈에서 좋은 헤타페가 엘체 정도는 압박급 활동량으로 일정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헤타페가 일단은 거친 팀이라는 점에서 또 퇴장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무승부도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안에서는 헤타페의 단통 승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레반테에게 1대0 패배, 그라나다는 소시에다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발렌시아는 체리셰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3패로 홈에서 3연승 및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마르티네스, 수아레즈, 마치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2승 3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다 일단 5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라나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죠. 이런 원정에서 좋지 않은 그라나다가 주중에 또 유로파 경기들도 있고 공격에서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수아레즈와 마치스의 공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도 일단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원정보다는 그래도 홈에서 나은 팀이죠.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라나다가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를 잡아내긴 했지만 소시에다드의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 됐었고 또 굴절골이라는 행운이 다소 따라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아레즈와 마치스가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발렌시아에게 승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발렌시아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발렌시아의 그나마 좋은 점이 역습과 크로스 공격인데 그라나다가 침투나 공간 허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발렌시아의 이런 역습 크로스 이런 부분이면 또는 이강인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온다면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그라나다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긴 하지만 최근에 두 팀이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초안에서는 발렌시아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7위 비아레알 대 14위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에이바르에게 3대1 승리, 카디스는 알라베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카프에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죠. 코클란 그리고 이보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1승 1무 3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아카포 그리고 로사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도 일단은 지난 경기 좋은 경기력이었다라기보다는 상대의 퇴장이 있었죠.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했었던 그런 카디스의 모습이었었고요. 로자노가 일단은 부상으로 소브리노 선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카디스는 사실 네그레도 외에는 공격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습이라든지 세트피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답답했던 경기력 그리고 좋지 않았던 이런 결정력이 터져주면서 에이바르 상대로 오랜만에 대승을 하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경기력도 지난 경기는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카디스라는 점 그리고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카디스가 수비적이긴 하지만 수비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많은 득점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의 이런 비아레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레알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비아레알의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지난 경기처럼 결정력이 비아레알의 결정력이 터져주지 않으면 또 답답한 결정력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비아레알이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카디스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카디스의 공격력이 좀 기대가 되지 않고 비아레알이 어쨌든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초안에서는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소시에다드 대 2위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그라나다에게 1대0 패배, 바르셀로나는 우에스카에게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몰레아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3승 1무 1패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파티, 피케, 쿠티뉴, 로베르토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선 8연승을 하고 있고 1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변을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하고 나서의 경기에 임하는 점,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너무 밀리는 이런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이변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소시에다드의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바르셀로나 쪽으로 몰린다면 무승부까지 고민을 해보긴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은 다비드 실바가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바르셀로나의 최근에 이런 좋은 경기력 그리고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분명히 고전은 하겠지만 무난하게 이기면서 원정에서 좋은 흐름, 연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지난 경기 무기력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나쁜 경기력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단 최종픽까지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리가 8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분석을 마쳤고요. 저는 내일 K리그 6경기 분석 및 초안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